미국 로스앤젤레스의 BMO 스타디움은 단순한 축구 경기장을 넘어 거대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FC의 LAFC와 휴스턴 다이너모의 맞대결. 하지만 이날 2만여 관중의 시선은 단 한 명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이자 이제는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아이콘으로 거듭난 손흥민이었다. 경기 시작 전부터 고조된 열기는 단순히 승점 3점을 향한 갈증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 최고의 무대인 프리미어리그에서 정점을 찍은 아시아의 호랑이 가 북미 대륙의 거친 물리적 압박 속에서 어떤 마법을 부릴지에 대한 경외심 섞인 기대감이었다. 손흥민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그라운드에 들어섰다. 특유의 밝은 미소로 동료들을 독려하고 팬들에게 손을 흔들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휴스턴 다이너모라는 팀이 가진 본질, 즉 기술적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극단적인 피지컬 축구와 거친 파울을 서슴지 않는 그들의 집요함을 말이다. 휴스턴의 수비 라인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미 손흥민에게 단 1인치의 공간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며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마친 상태였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경기장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다. 휴스턴은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두세 명의 수비수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그것은 정상적인 압박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었다. 어깨 싸움은 거칠었고 유니폼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예사였다. 하지만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상대의 거친 숨소리를 등 뒤로 느끼며 오히려 그들의 조급함을 이용해 경기의 템포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현지 중계진은 오늘 손흥민을 향한 휴스턴의 견제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구가 아니라 마치 격투기를 보는 듯하군요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의 손흥민은 평온했다. 그는 자신이 타깃이 될수록 동료들에게 더 많은 공간이 열린다는 사실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체스판 위의 킹처럼 자신의 움직임 하나로 상대의 전체 대형을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폭풍 전야의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휴스턴의 수비진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의 수비망을 비우듯 빠져나가는 손흥민의 민첩함에 당황하기 시작했고 그 당황함은 곧 악의적인 의도가 담긴 행동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고 벤치 근처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다. 축구진흥과 물리적 폭력의 대결. 그 위태로운 경계선 위에서 손흥민은 운명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한 선수의 정신력이 어디까지 버텨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대한 심리전의 서막이었다. 경기가 중반으로 치닫던 전반 35분 BMO 스타디움의 모든 함성이 단 한순간의 비명으로 바뀌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아 특유의 폭발적인 가속도로 치고 나가던 손흥민을 향해 휴스턴의 수비수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마치 통제력을 잃은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들었다. 그것은 공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오로지 선수의 발목을 겨냥한 악의적인 살인 태클이었다. 퍽! 하는 둔탁한 마찰음이 중계 마이크를 통해 안방까지 생생하게 전달됐다. 손흥민은 공중으로 몸이 붕 떴다가 그대로 잔디 위로 곤두박질 쳤다. 충격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카를로스의 축구와 스터드는 손흥민의 정강이 보호대를 그대로 강타했고 반동으로 인해 손흥민의 몸은 두 바퀴나 굴러나갔다. 현장에 있던 관중들은 물론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은 숨을 죽였다. 손흥민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는 모습은 그라운드를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다. LAFC의 벤치는 일제히 뛰쳐나왔고 동료들은 카를로스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며 몰려들었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다. 하지만 정작 그라운드의 주인공 손흥민은 침묵 속에 쓰러져 있었다. 카를로스는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심판에게 정당한 태클이었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뻔뻔함을 보였다. 그 모습에 경기장의 야유는 데시벨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렸다. 퇴장이다. 퇴장이야. 팬들은 격렬하게 소리쳤다. VSO 판독이 진행되는 동안 리플레이 화면은 카를로스의 발목을 겨냥한 명확한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축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커리어 엔딩 수준의 반칙이었다. 하지만 이 긴박한 상황에서 가장 기이했던 점은 손흥민의 대응이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주변의 난투극에 휘말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의료진이 투입되고 긴급 처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손흥민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나 복수심보다 오히려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차분함이 서려 있었다. 결국 주심은 주저없이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고 카를로스는 경기장 밖으로 쫓겨났다. 그러나 휴스턴의 거친 축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손흥민이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충격으로 인해 그의 마법 같은 활약이 여기서 멈추게 될지.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은 숨을 고르며 그의 다음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부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한 선수가 겪는 고통의 깊이가 팀 전체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지켜보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경기장의 열기가 분노로 타오를 때 중계석의 마이크를 잡은 무패 우승의 전설 티에리 앙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리플레이 화면이 카를로스의 잔혹한 태클을 반복해서 보여주자 앙리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축구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었다. 잠시 화면을 멈춰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파울의 강도가 아닙니다. 상대가 왜 저런 선택을 했느냐는 것이죠. 앙리는 화면 속 손흥민의 위치와 휴스턴 수비진의 대엄을 지목했다. 보십시오. 손흥민은 공을 잡기 전부터 이미 상대 수비셋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휴스턴은 축구로 그를 막을 수 없다는 공포에 질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구를 포기하고 폭력을 선택한 것이죠. 앙리의 분석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심리학적 접근이었다. 그는 축구 경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반칙이 사실상 수비자의 항복 선언과 다름없음을 지적했다. 많은 이들이 카를로스의 퇴장에 환호하겠지만 저는 손흥민의 반응에 전율을 느낍니다. 앙리는 화면을 손흥민의 얼굴로 확대시켰다.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 사이로 살짝 비친 손흥민의 눈빛은 복수심에 불타는 짐슨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항로를 잃지 않는 선장의 눈빛처럼 고요했다. 보통의 선수라면 당장 일어나 상대의 멱살을 잡거나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고통을 어떻게 경기를 끝내는 빗으로 바꿀지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앙리는 과거 자신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겪었던 수많은 거친 견제들을 회상하며 말을 이었다. 월드클래스와 평범한 선수의 차이는 위기 상황에서의 감정 컨트롤에서 결정됩니다. 폭력은 상대의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폭력을 흡수해 자신의 투지를 깨우는 연료로 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를 존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앙리의 이 발언은 중계 직후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팬들은 단순히 부상당한 스타를 걱정하는 것을 넘어 손흥민이라는 인간이 가진 정신적 격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상대의 비겁한 공격을 실력으로 되갚아주겠다는 무언의 다짐, 앙리가 포착한 그 찰나의 순간은 이어질 경기 후반전이 단순한 승부를 넘어선 정신적 압도의 장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일어선 손흥민의 걸음걸이는 처음엔 위태로워 보였다. 중계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을 때 입술을 꽉 깨문 채 고통을 참아내는 표정이 생생히 잡혔다. 하지만 그가 다시 축구와 끈을 조여 매고 그라운드 중앙으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BMO 스타디움의 공기는 기묘하게 바뀌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상 복귀가 아니라 거대한 복수국의 서막과도 같았다. 한국인 특유의 끈기, 즉 한내의 정서가 스포츠적 투지로 승화되는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자신을 쓰러뜨리려 했던 상대의 폭력을 분노로 표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에너지를 자신의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각성제로 활용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전략적 치환이라 부른다. 신체적 통증이 뇌로 전달될 때 이를 파괴적인 행동이 아닌 고도의 집중력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오직 극소수의 정점에 선 선수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손흥민은 다시 공을 잡았다. 휴스턴의 수비진은 당황했다. 방금 전에 살인적인 태클에도 불구하고 더 날카로워진 그의 눈빛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휴스턴 수비진에 퍼져나갔다. 손흥민은 무리하게 돌파를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상대 수비수가 자신에게 달려들 때 생기는 미세한 균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마치 성난 파도가 아닌 바위 사이를 흐르는 정교한 물줄기처럼 그는 상대의 수비 대형을 서서히 해치해 나갔다. 보십시오. 손흥민은 지금 자신을 다치게 한 적들을 증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공포를 즐기고 있습니다. 현지 해설가는 전율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손흥민이 공을 건드릴 때마다 휴스턴 수비수들은 움찔거렸고 그 찰나의 머뭇거림은 손흥민에게 치명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고통을 잊은 것이 아니었다. 고통을 통제함으로써 경기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동양의 유능제강,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철학이 축구라는 캔버스 위에 그려지는 과정이었다. 카를로스의 태클이 강철 같은 폭력이었다면 손흥민의 대응은 그 강철을 녹이는 뜨거운 열기였다. 그는 단 한마디의 욕설도 단 한 번의 보복 행위도 하지 않았다.
오직 공과 움직임으로 상대의 영혼을 잠식해 나갔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그의 축구 지능은 더욱 명료해졌고 LAFC의 공격진은 이 위대한 리더의 기세에 동화되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상의 통증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손흥민이 선택한 방식은 정면 돌파가 아니었다. 평소라면 폭발적인 전력 질주로 상대의 뒷공간을 허물었을 손이 SONIC이었지만 이날 안토니오 카를로스의 거친 태클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페르소나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바로 경기 전체를 조망하고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의 모습이었다. 손흥민은 자신의 신체적 부하를 최소화하면서도 팀의 공격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술적 진화를 경기 도중 실시간으로 이뤄냈다. 그는 터치라인 부근에 머물기보다 피치의 중앙으로 좁혀 들어왔다. 상대 수비진은 당황했다. 발빠른 윙어를 막기 위해 설정해둔 방어 체계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손흥민은 공을 잡을 때마다 단 한 번 혹은 두 번의 터치로 휴스턴의 압박을 무력화했다. 그의 발끝에서 나가는 패스는 마치 정밀하게 설계된 레이저처럼 수비수 사이의 좁은 틈을 관통했다. 놀랍습니다. 손흥민은 지금 부상으로 인해 속도를 잃은 것이 아니라 속도를 지능으로 치환했습니다. 현지 전술 분석가의 말처럼 그는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상대보다 앞서 있었다. 상대 수비가 거칠게 달려들면 그는 그 힘을 역이용해 부드럽게 돌아섰고 비어있는 반대편 공간으로 자로 잰 듯한 롱패스를 뿌렸다. 이는 30대에 접어든 베테랑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변신이었다. 손흥민의 이러한 변화는 RAFC의 젊은 공격수들에게 거대한 기회의 장을 열어줬다. 휴스턴 수비진은 여전히 손흥민이라는 이름값에 압도되어 그를 에워쌌지만 손흥민은 이미 그들의 시선 밖으로 공을 보낸 뒤였다. 그가 공을 소유하는 시간은 짧아졌지만 그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마치 바둑판 위에서 돌 하나로 대마를 잡는 신의 한 수처럼 그의 패스 하나하나에 휴스턴의 수비 조직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그라운드 위의 손흥민은 더 이상 단순한 피니셔가 아니었다. 그는 상대의 폭력적인 의지를 기술적인 우아함으로 잠재우는 오케스트레이터였다. 고통을 견디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경기 전체를 읽는 그의 시야는 상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때리고 싶어도 닿지 않고 맞고 싶어도 이미 공은 떠난 상태. 손흥민은 그렇게 자신의 축구 지능이 물리적인 힘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지를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손흥민이 조율사로 변신하자 휴스턴의 수비 라인은 급격한 심리적 붕괴를 겪기 시작했다. 전반전 안토니오 카를로스의 퇴장 이후 수정 열세에 처한 휴스턴은 손흥민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킨다. 손흥민이 공을 잡지 않고도 경기장 전체를 휘저으며 동료들에게 기회를 창출하자 휴스턴 수비수들의 조급함은 다시 한번 폭발했다. 후반 2~5분경 결정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손흥민이 수비수 2명을 유인하며 페널티 박스 근처로 침투하던 중 휴스턴의 핵심 미드필더 부사 BUSAT 이 또 한 번 무리한 태클을 시도했다. 이미 한 차례 경고를 받았던 부사스는 손흥민의 영리한 턴 동작에 소가 중심을 이었고 결국 손흥민의 발을 거는 우를 범했다. 주심은 주저없이 두 번째 경고와 함께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파울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만든 심리적 더대에 휴스턴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중계석의 흥분은 극에 달했다. 휴스턴은 이제 2명이나 부족한 상태가 되었고 경기장은 사실상 LAFC와 손흥민의 동무대가 되었다. 부사스의 퇴장은 단순히 수적인 불리함을 넘어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휴스턴이라는 팀의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했다. 손흥민은 넘어진 상태에서도 표현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상대 선수들의 항의를 뒤로한 채 묵묵히 일어나 동료들을 다독였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여유가 서려 있었다. 상대가 거칠게 나올수록 그는 더 정교해졌고 더 차가워졌다. 휴스턴의 방어선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해체되어 있었다. 관중들은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했다. SONNI, SONNI? 경기장에 울려 퍼지는 함성은 그가 겪은 고통에 대한 위로이자 그가 보여준 압도적인 클래스에 대한 찬사였다. 손흥민은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상대의 폭력을 역이용해 경기장을 거대한 심리적 실험실로 만들었고 그 안에서 휴스턴 수비진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2장의 레드카드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손흥민의 축구 지능이 거친 물리력을 상대로 거둔 완벽한 승리의 훈전이었다. 경기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갈 때쯤 중계석의 티에리 앙리는 감탄을 넘어선 경외심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오늘 단순히 한 명의 뛰어난 축구 선수를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포츠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결한 형태의 복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앙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묻어났다. 앙리는 손흥민이 MLS라는 거치고 피지컬 중심적인 리그에 던지는 메시지에 주목했다. 미국 축구는 흔히 힘과 속도의 대결로 치부되곤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오늘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읽고 자신을 통제하는 정신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앙리는 손흥민이 폭력적인 파울을 당한 뒤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경기를 조율한 장면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이것이 리그 전체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조했다. 손흥민은 이곳에 단순히 골을 넣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곳의 축구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앙리의 분석처럼 손흥민의 존재는 MLS의 어린 유망주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고 있었다. 거친 태클에 똑같이 거칠게 대응하는 것이 터프함이라고 믿었던 이들에게 손흥민은 실력으로 상대를 침묵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임을 몸소 보여주었다. 앙리는 이를 보이지 않는 유산 IMVI의 스스사이비엘이 LGSY이라 명명했다. 손흥민이 교체되어 나갈 때 경기장에 모인 관중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다. 홈팀 LAFC 팬들뿐만 아니라 원정원 일부 휴스턴 팬들조차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팀이 비록 패배하고 퇴장자를 냈을지언정 축구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정신력을 목격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앙리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내일 아침 아이들이 축구전에 나갈 때 그들은 손흥민처럼 공을 차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손흥민처럼 고통 앞에서 단단해지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월드클래스가 남기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앙리의 이 헌사는 단순한 찬사를 넘어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의 대륙을 건너 북미 축구의 토양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선포하는 순간이었다. 경기를 마치는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스코어보드보다 더 선명하게 남은 것은 손흥민이 잔디 위에 새긴 인격의 궤적이었다. BMO 스타디움의 전광판은 LAFC의 승리를 알리고 있었지만 현장의 팬들과 전 세계 시청자들은 승패를 넘어선 무언가에 압도되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갇힌 폭력과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 역경을 자양분 삼아 꽃을 피우는 인간의 고결한 의지였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자신에게 살인적인 태클을 가했던 상대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비록 퇴장당해 라커룸으로 들어간 카를로스는 없었지만 남은 휴스턴 선수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격려하는 그의 모습은 승자의 여유 그 이상이었다. 축구는 전쟁이지만 그라운드를 벗어나면 우리는 모두 동료다. 손흥민의 이 무언의 행동은 경기 내내 살벌했던 적대감을 한순간에 녹여버렸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부상을 딛고 활약한 드라마가 아니다. 그것은 현대 축구에서 갈수록 사라져가는 스포츠맨십과 절제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손흥민은 자신을 향한 발길질을 기술로 받아쳤고 자신을 향한 증오를 조율로 다스렸다. 그는 상대가 던진 돌을 성벽을 쌓는 벽돌로 바꾸어 놓은 셈이다. 대한민국 축구의 위대함은 단순히 월드컵 4강이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타이틀에만 있지 않다. 손흥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실력으로 증명해내는 선비의 기계와 강인한 투혼, 이 결합된 독특한 정신문화에 있다. 휴스턴전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K푸드나 K팝처럼 전 세계가 열광하는 K스포츠의 진정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의했다. 결국 축구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때로는 부당한 공격을 받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에 쓰러지기도 한다. 하지만 손흥민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세게 맞느냐가 아니라 맞고도 어떻게 다시 일어나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느냐는 것이다. 그는 오늘 전술판 위의 화살표보다 더 정교한 인생의 지도를 그려보였다. 손흥민이 남긴 이날의 기록은 훗날 지혜가 폭력을 이긴 밤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고난을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확신할 수 있다. 그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마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 마법의 원동력은 화려한 기인기가 아닌 그 어떤 태클로도 부러뜨릴 수 없는 강철 같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말이다.